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전일은 장 끝나고 몸이 조금 찌뿌둥해서 잠시 사우나를 다녀왔다가 잠시 눈을 붙였더니 눈뜨니까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본의 아니게 영상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잠을 그렇게 잘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조금 피로가 누적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잠을 잤네요. 그래서 오늘 푹 쉬고 또 잠시 수영장을 들렸다가 시장을 한번 보면서 부랴부랴 지금에서야 전일 마감 시향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정말 좋고 완전히 강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 좋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주도주를 지속적으로 들고 있다라고 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또 굉장히 또 소외감이 드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제는 좀 들었었어요. 빠르게 지금 바뀌어가는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기존의 주도 섹터, 즉 IT와 반도체 확실한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확실한 주도주 자리를 차지하고, 이 삼성전자의 이 수급이 깨지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IT 반도체는 갈 걸로 보여지네요. 워낙에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이지만 이 주도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중장기 투자로 넣어놓은 IT 섹터 안에서 종목들은 올라가는 거는 그냥 기다리고는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고점에서 흔히 말하는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잡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쉽진 않아요. 대신 현재 여러분들이 IT 포지션을 잡고 있는 부분은 절대 팔지 말고 그냥 지속 홀딩 대응하시는 게 지금의 시장에서는 제일 좋은 전략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정말로 하이 리스크를 안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정말로 이제 겁이 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 증시는 다우 기준으로 3만 포인트를 이제 코앞에 남겨두었네요. 말 그대로 3만 포인트 시대를 여는 최배에 와 있다라고 보이면 될 것 같고, 최소한 3만 포인트를 넘기고 시장의 기대보다 더 강한 버블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오고 자꾸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장 보고 넘어갈게요. 전일 미 증시는 무역 지표라기보다도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미 1차 서명을 했고 바로 2차 서명을 바로 들어갈 거라는 이 펜스 부통령의 말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됐던 부분, 그리고 경기 지표의 호조, 그 다음에 실적, 즉 금융주들과 지금까지 발표된 그 4분기 실적 발표된 기업들이 70% 이상이 전분기 대비 성장하는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호재로 작용을 해서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또 그런 말을 했죠. 이제 미중 무역 1단계 타결이 된 이후에 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대체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등의 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또한 지금 미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었던 거는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가장 컸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11월 대선까지 갖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플랜이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또 감세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그로 인한
미국의 이제 소비 여력이 조금 더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로 상승을 한 미국 경제에 한 번 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이죠. 오늘 어제죠. 어젯밤 미 증시는 또 한 번 상승을 해서 일단은 3만 포인트 콰배에 뒀고 일단은 추가 상승이 유력해 보이고요. 국내 증시를 보면은 전일 국내 증시 장 마감 이후에 TSMC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TSMC의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이 됐다. 이런 부분이 국내 IT 반도체의 홍콩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10일간 매도 일변도였던 이 투신과 금융투자에서 매수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을 더 고점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 투신과 금투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바닥권에 있는 IT 섹터로 확산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는 말이 더 가는 완전히 강세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는데 일단은 보유주라면 무조건 강홀딩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의 경우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하락이 좀 깊었어요. 그러나 반도체 소재 섹터에서 강한 수급으로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제 그제죠. 이번 주에 이제 이 민주당 공약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뭐 이쪽에서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말이 나왔던 아이즈 비전이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 머큐리, 파워넷 등이 이제 어제까지 조정을 끝내고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제2 공약 일자리 20일 발표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윌비스, 메가 MD 두 종목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가 장 초반에 급등을 했는데 이제 정부가 올해 이제 나왔던 K 유니콘 기업에 이제 한 12개 정도 유력 기업을 선정을 한데 스마트 스터디가 들어갔었죠. 이게 이제 내년 2월 빠르면 2월 중에 유니콘 가는 기업 200곳을 선정하는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삼성출판사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 또 1월 30일 날 영화 일정으로 인해서 뭐 핑크퐁 관련주들이 장초반 반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설 명절 이후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보면은 시장의 초대장주는 셀리버리였어요.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거의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JP모건 모멘텀이 다 끝났지만 이 JP모건 이후에 셀리버리의 축포가 있었으므로 만약에 여기서 뭐 라이센싱 아웃이 터진다 그러면 이게 확산을 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본다면 라이센싱 아웃을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JP모건이 끝나서 이 모멘텀은 이제 AACR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감 학회 2월달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7 종료로 인한 ATM 교체 수요로 인해서 화폐 관련주, ATM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급등을 좀 했어요. 일단 청업컴넷이 상한가를 갔는데 뭐 뒤따라 오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한네트 정도, 한네트 정도가 좀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20 관련 섹터 강세를 보였는데 쉽진 않아요, 이쪽 섹터도. 근데 이제 그 앞으로 나온 폴더블 이슈와 이런 휴대폰 이슈가 3월달에 가면서 휴대폰이 더 올라갈 거고, MWC가 2월에 지금 있잖아요. 이거 관련주들 섹터는 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나올지 여부는 이제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김철민 씨 관련해서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15일날 이런 말을 했었대요. 나에게도 기적이란 말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근 이제 뭐 파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일 파루 종가 베팅을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파루. 그리고 어제는 제일바이오를 공략을 했었어요. 이쪽이 이제 수급이 살아 있어서. 근데 이 모멘텀이 이제 장 중에 좀 나왔고, 장 막판에는 아마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간에 빠졌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재료 노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쪽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사스 관련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스 관련주는요. 그래서 뭐 제일바이오 빼고 뭐 파루라든지 뭐 이글벳이라든지 체시스라든지 이쪽은 이슈화가 지속된다. 단 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비중은 점점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BTS 선공개곡이 장 막판 이후에 오후에 나왔는데요. 뭐 일단은 선공개곡 하나만 나와서 아직은 잘 모르죠. 정식 데뷔가 2월달이기 때문에 뭐 단기 급등 이후에 2월달에 추가 급등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TS 파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심주 지속적으로 LB세미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LB세미콘은 개인적으로는 올해 물려 있었던 종목으로 그 반도체 비메모리 스윙 종목을 끌고 왔던 종목입니다. 뭐 그 안에서도 아가방 컴퍼니를 바닥권에서 지금까지 스윙으로 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여기 언급을 안 했던 종목이지만,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살아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자, 전일 수급 한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전일 시장 수급은 뭐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좋았습니다. 이제 장 초반에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이제 시가 매매를 좀 들어갔던 부분이 어제 있었는데요. 그 시가는 조금 어제 매매가 시가 갭을 지수가 떠서 출발하는 바람에 좀 시가 고점에 매매가 됐던 부분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아직 지수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투신 때문에 그래요. 투신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지수를 충분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IT, 반도체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 흐름이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신에서 공격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질게요. 자, 시장 수급 보면서 지표 보면서 가죠. 일단 코스피는 이 상단 추세대 상단을 돌파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완벽하게 돌파가 나왔고요. 항상 보듯이 여기에서 이 추세대를 지켜준다면, 이 추세대를 며칠간 지켜준다면 이게 이제 흐름이 더 강하게 갈 수 있어요. 일단 2300포인트를 보는데 2300포인트를 뚫고 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 급등을 시키면 이 장기 이평선이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이 돌아서 우상향 체제로 간다면 얘가 이제 나중에 올라가서 한번 무너지고 이러한 흐름을 보일 때 분명히 이 장기 이평선이 올라가요. 그래서 맞고 이탈 이후에 재차 이런 현상이 나오면 정말 이때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내년 3월달 정도, 올해 3월달 정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의 차트의 구조를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올해 6월달까지 2600포인트, 500포인트도 가능한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에서는 아직 코스피보다는 못 미쳤어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습에서 이게 이제 급등을 시켜야 돼요. 급등을 시키면 이 각도가 우상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770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려서 횡보를 하고 급등하는 순간에는 코스닥도 엄청난 대폭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 장기 이평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급등을 시켰다가 이렇게 누르고 마지막에 가는 이 파동이 엄청난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엄청난 파동이기 때문에 모든 개별주도 똑같이 가요. 지수도 똑같이 갑니다. 그 시점에 이 공포를 미리 알고 대응을 한다면, 미리 알고 대응만 한다면 정말로 큰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볼게요. 종목도 이제 전부 다 다음 주는 물갈이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진칼 일단 하락시 매수 관점을 보고 있어요. 아직 안 눌려줘서 매수를 못 하는데 무조건 하락시는 매수 관점으로 3월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반도체 장비 뭐 테스 뭐 약간의 단기 고점 징후가 있습니다. 이격도가 과하기 때문에 눌릴 때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바닥권에서 ISC라든지 이런 후공정 장비들이 갑자기 투신의 참여로 인해서 바닥권 종목들이 엄청나게 튀고 있어요. 바닥권 종목들. 그래서 아이텍이라는 그 반도체 장비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라 좀 고민은 되는데, 예전에 엄청난 폭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착안을 받아서 충분히 올라가면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1,000원까지 한번 놓고 아이텍을 반도체 쪽으로 위로 좀 올려보고요. 그리고 지니텍스 웨어러블 장비인데, 이 어제 말고 그제죠. 그제 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 그 구매 팀장 상무로 있던 분을 이제 3월 추석 이후에 이 회사 대표로 취임시킨다라는 이슈가 불면서 급등을 좀 했습니다. 장중 21%까지 급등을 하고 눌렸는데요. 일단 한 번 더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아주 큰 틀이죠. 이 구간에서 여기를 깨고 내려갔던 갭을 이제 한번 메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우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탔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아일랜드 갭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큰 아일랜드의 갭이 나왔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HLB 뭐 예를 들면 뭐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이러한 수준의 갭이 지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어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 종목에서 900억의 거래대금인데 메이저 수급에 의한 거래대금이다 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볼게요. 웨어러블 기기 관련해서 웨어러블 터치 IC라는 게 있어요. 웨어러블 터치 IC 칩이죠. 이거 글로벌 전세계 1위 업체입니다. 전세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한번 줘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구매 팀장을 끌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웨어러블 시장의 확장으로 인한. 자, 그리고 솔리드 호실적 바탕을 해서 올라왔는데, 전일장 약간 좀 차익 실현을 좀 했어요. 전일장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고 일단 홀딩하면서 보고 있고,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일단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상승하는 거 보고요. 투신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돌파도 가능해요. 그래서 투신 쪽에 수급을 좀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PPI는 눌릴 때, 그 다음에 5G 쪽에 전파 기지국을 말씀드렸죠. 전파 기지국 혹은 파워넷에서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제 거래를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머큐리 들어가가지고 손절을 했어요. 머큐리를 시가 말고 이제 이때 아마 장 초반에 이때 들어갔을 거예요. 이 정도의, 그래서 돌파의 흐름을 보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 이탈을 할 때 손절을 했는데, 이 손절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전략 자체를 세워놓고 똑같은 말씀 드렸죠. 이 세 종목에서 보려고 하는 종목은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을 보겠다라고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놓고는 전파를 안 잡았어요. 전파를 잡는 게 맞는 건데, 네, 전파 기지국을 잡는 게 맞는 매매인데 전파 기지국을 매매를 못하고 이제 세 개 종목을 보면서 제일 잘못된 매매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원래는 머큐리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머큐리가 이때 1000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먼저 올라갔던 대장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대장주의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매매가 됐고요. 일단은 전파기지국은 단기적으로 조금 고점의 흐름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냐, 이 구간을 못 넘었다라는 거죠. 혹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쳐주면 그때는 단기로 접근을 해야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엘컴텍은 여전히 네, 반등 여력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한 번, 두 번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더 밀리면 아래에서 잡고 나머지는 비중 유지한 채 여기 11선 구간에 매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선. 그러면 잘 되면 한 10%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잘 되면 10%, 정말 운 좋으면 이런 갭 메우는 공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이제 이런 구간이죠. 15% 혹은 20% 운이 좋으면. 그래서 이런 선에 지금 뭐 튀어 오르는 거 조금 기다리면서 이거는 분할 접근을 했고요. LG화학 여기서 갭을 메우고 반등하는 전형적인 갭매매 형태가 나왔고요. 삼성 SDI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추후에 이렇게 눌려주면 잡는 게 맞아요. 삼성 SDI를 잡아야 되겠어요. LG화학도 좋지만 풍산은 네, 홀딩하면서 지속 보유 관점, 네,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볼게요.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종목에서 비중 실어가지고 매매를 하면 돼요. 이거 추가 매수하면은 잘하면 3만원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얘를 이날 이제 발굴을 하고 지금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뚫는지를 보세요. 8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워낙 실적이 좋고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 조금 더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네스 했고, 미넨지 이건 눌리면 매수 관점 본다라고 했습니다. 눌리면 매수 관점. 61선 이평을 강력한 돌파를 넣었기 때문에 61선 다시 떨어지면 매수하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부터 볼게요. 제일바이오는 제 돌파 매매를 들어가서 좀 크게를 못 먹었어요. 크게 못 먹고 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버렸네요. 이 큰 거를 못 먹어서 조금 아쉬운 매매가 됐고, 이 이후에 매매를 타점을 잡은 게 진바이오텍. 근데 얘도 못 잡고, 알리코제약 15,000 돌파 구간. 네, 이 구간이 맥점이어가지고 이제 장중에 라이브를 하면서 15,000 돌파 눌림 잡시다 했는데 바로 가서 이거는 체결이 거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이 돌파함에 있어서 얘는 이제 좀 정형화가 돼 있죠. 이 구간에 거래량만 실어주는 공이 나온다면, 즉 14,900원, 950원에 분봉상 거래량이 굉장히 실어줘야 되겠죠. 이때 이제 한 번의 힌트가 나왔어요. 이때 돌파를 하려는 힌트면 이 구간을 넘는 거래량이 발생, 즉 이봉입니다.
봉이 돌파봉이었어요. 돌파 거래량이 나왔고 여기서 눌리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봉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의 정형화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파 매매를 이것도 했었어요. 티움바이오도 미중 베팅을 들어갔는데 17,700원 구간일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돌파죠. 17,750원에 대한 돌파인데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티움, 셀리버리, 뭐 앞타바이오 해서 같이 움직일 때 셀리버리가 급등을 할 때 얘가 돌파를 시켰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을 믿고 계속 노리다가 이 구간 한번 부딪혀서 눌림, 이제 여기서 거래량 급감할 때, 거래량이 최대폭으로 급감할 때 안 밀리길래 이때 들어가서 돌파다라고 봤는데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가지고 그냥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얘는 나왔습니다. 이제 타점을 보려고 하니까 주말에 키움 지금 접속이 안 되네요. 종목들. 그리고 전일 뭐 이상한 매매 하나 들어가서 전체 4개 계좌에서 손실이 컸었어요. 제가 어제 손실이 컸었는데 종가 부분에 이제 제일바이오로 거의 복구를 하고 좀 넘어갔었답니다. 자, 이어서 LP세미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지금 키이스트가 시간 외에 상한가에 들어갔죠. 지금 3,500원 지점인데 얘는 어떻게 시킬지 모르겠어요. 이때도 좀 그런 식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 지금 여기를 돌파를 시키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바로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여기를 정확히 돌파를 시키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정말 돌파시키면은 이런 구간까지 가겠죠. 근데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전속계약 해제 이슈도 좀 있어서 얘는 조금 보수적으로 봅니다. 반등시 매도 관점을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잘하면 4,000원 구간까지도 열려있지만은 3,600원 구간까지. 자, 그 다음에 LB세미콘 실적이 그 바탕이 되고 방탄 이슈가 예전에도 이때도 막 나오다가 빵 터질 때는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에요. 이때 사실 상승을 한 거는 실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실적 플러스 방탄 이슈가 나왔을 때 대장의 모습을 보였고요. 다시 나온다면 원래 대장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줘요. 13,000원 목표가 올려서 한 11,000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2월까지 11,000원까지는 2월달까지 11,000원 이런 구간까지는 그냥 힘들어도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 여기서 천매수가 들어갔고 매도 잘하고 물렸어요. 여기서 물려서 아닌가? 여기서 들어가서 매도하고 여기서 물렸겠네요. 여기는 매매를 잘 되고 이때 물려가지고 이때 아니면 이때겠다. 이때. 네. 그래서 이때 추가 매수가 되고 이제 매도 관점 봐야죠.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원래 9,500원 보다가 만원, 11,000원까지 좀 올려도 지금으로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수익 극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간 외에는 8,900원 라인인데 여기 돌파하고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체시스 파루 체시스 이제 사스 관련해서 일본, 싱가폴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체시스가 일단 대장이죠. 지금 여러 번의 급한 파동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직전 고점을 보러 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절대 추격하면 안 되고요. 지금도 지금 구간에서도 매매는 자중해야 돼요. 자중. 파루 지금 파루는 어제 종가 매팅해서 어제 종가에 들어가서 팔았다라고 했죠. 팔고 또 이제 매매를 좀 보는데
돌파봉이 나왔어요. 돌파봉 파루는 지금 여기가 돌파하는 돌파봉이라 이게 갭이 뜨고 나서 한 3분간은 좀 지켜본 다음에 파루는 월요일에 한번 공략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을.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얘는 포트에서 제외하고요. 모멘텀 소멸로 볼게요. 거래대금 많이 터졌어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불안해요.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의 반등 여력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구간이 4만 1,500원이네요. 41,500원 구간, 41,500원 혹은 1,000원 구간에서는 반등 여력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차라리 그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ITM 반도체 신고가 이후에 음봉 줬다가 조금 올라와서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센트럴모텍 또한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지속으로 낼 것 같고요. 뭐 그 밖에 뭐 종목군들은 워낙 좋은 종목들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MS 오토텍은 이렇게 눌림 주면 이런 구간에서 받아서 끌고 가는 게 좀 좋은 전략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종목을 좀 봤고, 주말 라이브 때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다음 한 주도 수익 많이 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